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연구원의 김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수도권 1교체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 국토학회의 정책 세미나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표 주제로서 남북권의 동북아 거점 번역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한 이 전략들에 대한 구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남북권은요, 남해안권 그리고 불경 그리고 좀 더 작게 들어가면 경남 내에서의 이 광역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 전략들을 소개시켜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의욕을 과다하게 잡은 나머지 15분 발제인데 발표 자료를 5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역의 위기, 지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수도권은 과연 인구가 집중되고 기능이 집중된다고 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진단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총학력과 협력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협력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계 권역이 남북권의 발전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부산과 울산이 다 경남이었습니다. 경남이 지역이었는데, 이 국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63년에 부산시까지가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는 울산시도 광역시로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위기가 처한 상태입니다. 7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제조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면, 2015년 이후에는 IT 신興기업, 디지털 인재로의 집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모든 산업 기능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중 현상을 살펴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에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기업의 본사는 92%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1%의 사용액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4.8%, 영국은 20.9%, 독일 같은 경우는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도 인구 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남해안권에 대한 인구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이 200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1.4%였는데 2022년도가 되면서 9.9%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전남, 경남권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부산은 7.1% 감소했고요. 경남은 4.4%를 감소했는데 이 전남은 14.7%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여기서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2011년도부터 16년도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를 했죠. 이 이유는 이제 행정복합도시 조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잠시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또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 경상도에는 2개밖에 없고요. 그 외 시도도 10개밖에 없고 9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기업과 혁신 성장 기업 역시도 수도권에 60% 이상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활동 규모를 봤을 때도 부산권, 전남권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남은 정체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이 주력 사업의 고도화,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하고 있으며, 이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부울경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남해안권의 주력 사업은 화학, 조선, 철강, 기계 장비 등의 제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력 사업의 부가가치액이 전국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토론에서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 중에 80%가 청년 인구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불경의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위는 직업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 세 번째는 이제 주거 환경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지금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디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이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의 구미에서는 부지도 제공해주고 공원경수 상하시도 시설을 설치해주고 직원 사택, 체육시설도 공급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용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이 직장이 사람들이 모는 곳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극적인 문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부족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대학이 뭐냐 하면서 통합도 추진하고요. 많은 학교들이 물을 받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멸 위기가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목이 점점 매는 것 같은데요. 이 전국 시군구의 소멸 위험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광역시도별 소멸 위험 지수를 보시게 되면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단위의 경우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 수도 이전에 일시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잠깐 집중이 완화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도권으로 기능이 모인다, 인구가 모인다. 그러면 수도권은 다 모이고 점점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럼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와 기능이 몰리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고요. 그리고 이 도로의 혼잡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서울의 도로 혼잡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든 지역이 되어가면서 아이를 낳기가 주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수도권에도 이런 문제가 확실히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더니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이 전국보다 조금 낮은 38.4% 정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봤다라고 하는 문항에 답변한 사람이 무려 평균 19.8% 대비 서울의 경우 2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도 이제 대학을 졸업 이후 이제 취업을 하는 인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졸업을 했지만 바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이 대학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전국 평균 대비 훨씬 높은 11.9%,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도 더 길었고요. 그리고 학자금 상환이 5년 이상 걸린다라고 말하는 비율 역시도 높아서 높은 학비, 하지만 많은 일자 대비 더 많은 인구수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집 문제는 사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죠.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기도 한데요. 이 대한민국 청년이 약 64%가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청년 같은 경우는 69%가 동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에 대해서 약 60% 정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남의 창원시도 사실 집값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경남 창원시의 집값이면 서울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서울 집을 안 와서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은 너무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외치고 있는 이 초광역권, 광역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초광역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권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특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의 발전을 위해서 단임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연계 협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추천하고 있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이제 다급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마광래 교수님이 이제 이전에 연구하신 내용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촌 향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로 이어져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동이 이루어졌고요. 그게 지금 이제 다음 패러다임으로서 수도권으로 다 모이고 있는 수도권 1급화 현상,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변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변화는 다급체제죠. 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거점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급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 8대 경제 경제권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제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메가시티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역시도 많은 다급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중국, 일본까지도 다 이런 이제 다급화 제2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와서 외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초강력권 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9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산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80, 90년대에는 이 산업화에 따른 이제 부작용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화되었는데요. 먼저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자원주의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강력 경제권을 설정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행복생활권 설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초강력 협력 지원 기본 마련 개시 그리고 초강력 협력 지원 기반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초강력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교도 그 선대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공연 단위의 법정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시행 계획을 매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단위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점적인 것들이 연결이 된 성적인 구조, 그리고 이것들이 연을 이루는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토의 다핵 거점 연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라고 하는 집약과 연계형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도시 공간 구조의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도심 지역 같은 경우,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몰려드는 인구와 기능이 부도심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스폴 현상을 벗어나서 이 성장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도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농촌 지역이라든지 중소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시 지역 내에서 인구와 기능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부도심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시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그런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모으는 기능 집합형 이제 이런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연계가 이루어져서 초광역권이라는 형태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광역 협력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 메가 리전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 연계를 통해서 기능 특화를 이루어가고 혁신 성장 산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지역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 기능적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연한 광역권 네트워크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컴팩트 네트워크 그런 형태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광역권 내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미적한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권, 특히 이제 남북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해안권은 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딱 잘라서 여기는 내 거,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그 국토부에서도 한때 777이라고 해가지고 77번 국도, 7번 국도를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U자 형태로 서해, 남해, 동해를 닿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다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남해안권의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남해안권의 통시계 승하차역 그리고 5개 철도 노선으로 해서 경부 고속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이 운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가로축을 형성하고 있는 건 경전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도권 위로 올라가는 축이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 남북권의 교통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횡축으로의 이 연계 그리고 교통 인프라의 이제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열심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이 인구 규모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불경 먼저 이제 불경의 노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불경 연대 협력을 위해서 이제 불경 초강력 경제 동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에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23년 3월에는 불경 초강력 경제 동맹을 출범해서 이 초강력 경제 동맹 추진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7월에는 불경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남, 부산, 전남 이 3개 지자체의 남해안권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2년 12월에는 협력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22년 12월 같은 해에는 또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3년도 초에는 이 해양수산부와 남해안권 간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권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 주도의 새로운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새로운 남해안 시대, 그리고 통합경제권 및 생활권을 만들어서 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제2의 국토발전축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확보해 나가는 남해안권의 발전 기반 마련이 주요한 과제로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권에서 소리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남해안권, 그 다음에 이 불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강력권을 단위로 하는 이 동북아의 중심 권역이 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착 과제 및 실행 전략 연구입니다. 북토현, 경남현, 부산현, 전남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서 핵심 키워드는 연계협력, 거점개발, 그리고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비전을 보시면 연계협력형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그리고 목표로는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인 이제 관광 휴양벨트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시간대에 이 전 지역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건설로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경은 경남, 부산, 울산 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불경 초강력권 발전기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또 현재 이거에서 좀 더 디벨롭된 형태로서 이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초강력권 계획도 이제 저희가 수립 중이기도 한데요. 이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역시도 이제 핵심 키워드는 연계협력, 그리고 강력, 그리고 공동대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는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 육성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인프라, 삶의 질 3개로 이제 전략을 나눠서 설정을 하였고요. 이 각 전략별 목표는 불경 경제 성장률 3%, 그리고 광역 출퇴근 1일 통행 시간을 1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7.5점,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을 좁혀서 경남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저희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비 20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제고요.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독점 계획도 아니고요. 이게 뭐 하는 계획이냐면,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18개 시군이 이 광역시와는 다르게 서로 연계 협력이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도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있지만 서로 간의 연계 협력도 어렵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원시와 바로 옆에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요, 창원시의 접해 있는 김해시의 가장 지역 외곽에 있는 장유유라라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창원시의 인구를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유유라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 인프라라든지 뭐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원시에서 제공해줄 이유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김해에서 이용해야 될 서비스는 김해 원도심 지역까지 멀리 가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역권 단위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도시에 대한 전망 대응 과제를 준비를 해서 이에 따라서 공간 체계와 생활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광역생활권 단위 그리고 지역생활권 단위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키워드로서 마찬가지로 연계협력을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환, 그리고 지역 특화, 이것들을 이제 키워드로서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분석과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계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초광역권에 대해서 제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약간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광역 추진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울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동맹 추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상계시도 연구원이 협력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서 초광역권, 부울경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여러 개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단은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계시도에서 9명의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서 만들어져 있는 부산시 내에 있는 과 정도 위상을 가지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의 협의를 얻기가 너무 어렵고요.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발을 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토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총괄적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추진단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추진단에서는 우리는 지방시대 발전 계획을 하겠다. 국토부 계획까지 운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베를린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베를린은 베를린 브라덴부르크 구동계획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브라덴부르크 구동계획국은요, 이 광역에 대한 문제만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지역 내에서 있는 사업이나 신도시 조성 사업이나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베를린 내에서만, 브라덴부르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은 모르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에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심오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직접 고민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광역 추진단이 약간 이런 형태로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하지만 이 초광역 계획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초광역 연계 협력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지역에서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연계 협력해서 사업 돌리면 우리가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회발전 특구도 그렇고요, 도심종합특구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일단 도심종합특구는 경력시 단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도단위에서는 지원도 불가능하고, 기회발전 특구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거기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지, 이런 지역 특화 전략이 과연 묻어나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지방에서 고민하고 만드는 사업들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그거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법령상 기존사항과 그리고 시행력에 대한 이 제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총괄역권 계획을 이제 좀 더 실행 제고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타 전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이러한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총괄역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모든 것들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계획 하나를 수립하는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단 몇 개월 내에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두고 현 정부 내에서 무조건 완성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연속적인 형태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초광역권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이 덩치를 키우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강한 나무
남부권이 됐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역을 합치면요, 지역의 면적도 커질 것이고요, 인구도 많아질 거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수도 절대적인 값은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또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또 감소하면 또 옆에 거랑 또 다시 묶겠죠. 또 감소하고 또 옆에 거 다시 묶으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렇게 아마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런 형태로 가는 총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계협력, 균형발전, 지역특화,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간의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정말 누구와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남북권이 형성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